케이크집 창업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그림 그리는 거는 내가 조금 연습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레시피나 판매하고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줬을 때 반응도 좋고 팔라고도 하고, 처음 시작은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거는 창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적으로 알아봤을 때도 케이크 매장을 구하는 게 큰 상가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창업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정말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다 해본 결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100%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케이크에 관련된 일을 했고, 그리고 사장이 된 지는 지금 3년 차 되었습니다. 3년이 된 지금까지도 케이크가 정말 미쳐서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아이템들과 비교했을 때 케이크집 창업이라는 건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해서 이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를 꼭 졸업하지 않아도 돼요.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많이 잘 만들고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홈베이커 분들에 관한 조건이에요. 판매를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 건 정말 많이 달라요. 내가 힘들 때도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며, 내가 만들고 싶지 않은 케이크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다 사장님의 몫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파는 것과 케이크 창업을 해서 케이크를 파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케이크 창업이라는 거는 물론 예약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장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원하는 대로 브랜딩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 큰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고깃집을 창업하는 건 고기를 정말 잘 굽고, 그리고 서비스를 좋으며 마케팅 전략이 확실하다면 꾸준함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케이크는 주문을 하나 받을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손님들은 원할 것이며, 모든 고객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함을 가진 케이크를 원해요.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레터링이 들어가거나 나만의 색깔이 들어간 케이크를 모두 원하죠. 창의력과 즉흥적인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건 계산적이기까지 해야 돼요. 손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들어주지 않고서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손님이 원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고서도 제가 남아야 하거든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창업반을 듣는 게 좋을지, 무엇이 되었든 케이크에 관련된 이론이 궁금하신 거라면 학원이나 학교를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이 다 정해져 있어. 판매 전략도 정해져 있고, 어떤 케이크를 어떻게 팔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창업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와 기술들을 가지고 오면 내가 가진 판매 전략과 이 기술과 만난다면 조금 더 시너지를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은, 창업반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는 건 매장을 1인 매장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때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소량으로 하나씩 찍어서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레시피를 했는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소량으로 만들 때는 보통 많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2배압, 3배압을 했을 때는 어떤 이론을 거쳐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성능 포인트라던가 중요한 온도를 맞춰야 되는 포인트에서 살짝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판매용 레시피라는 건 사실 따로 없어요. 몇 개를 팔아서 얼만큼을 이득을 남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팔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그게 판매용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는 홈베이커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맛있는 레시피,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레시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할 레시피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레시피를 그대로 카피해서 했을 경우에는 원가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맛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춘 레시피들이니까요.
제가 권장해드린 것은 판매용 레시피는 따로 없지만 모든 레시피들의 원가를 분석을 해서 이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고 낮추면서도 맛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완벽한 판매용 레시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경험으로 판매용 레시피를 만들 때 녹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제 레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판매용 레시피는 팔고 남으면 판매용 레시피입니다. 팔았는데 안 남는다? 판매용 레시피가 아닙니다. 내가 먹을 레시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기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걸 만들어서 맛이 없는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싼 재료로 맛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렴한 재료를 선택한다고 해서 맛이 없는 케이크를 만든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케이크에 대한 행복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원가가 적절한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으로도 오픈이 되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안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은 걸 왜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창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라고 해야지 이 유튜브가 좀 더 잘 될 텐데 말이에요. 창업을 하는 거는 정말 인생을 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뚱 말뚱합니다. 내가 이 돈을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큼 완전히 몰입해서 미쳐보겠다라고 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부업이나 조금 쉽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창업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먼저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해보시던 인스타를 해보시던 요즘에는 무자본 창업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소자본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소자본 창업 말고 무자본 창업을 하세요. 창업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SNS 창업과 그리고 오프라인 내가 만들 작업실 창업이죠. 둘 중에서 한 개는 소자본 창업이고 한 개는 무자본 창업이잖아요. 돈이 안 드는 쪽을 먼저 창업하고 이게 잘 되면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반대로 소자본 창업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창업, 온라인 창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 창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뭐야 얘 또 뭔가 새로운 걸 오픈해서 나한테 팔려고 하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자본 창업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무자본 창업으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으로 먼저 다가가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일단 수요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창업을 하고 나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창업했을 당시에 총 어느 정도 금액을 썼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영상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절실하신가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케이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사장을 하지 않고선 내가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창업하세요. 그리고 케이크로 창업을 한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손을 꽉 잡고 같이 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아프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젊은 순간일 텐데 그 순간을 그냥 해볼까? 라는 마음에 시작해서 돈과 시간 그리고 경험과 스트레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크로 월에 몇 천만 원 벌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케이크만 벌어서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떼부자가 되고 싶은데 케이크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템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이크로는 뭐 한 월에 500에서 600 정도?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 벌고 있거든요. 케이크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힘든 점이 혼자서 창업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넘어지더라도 힘이 좀 나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없었으면 거의 한 1, 2년 안에 문을 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케이크를 안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고 돈도 엄청 많이 썼고 쓰는 족족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멍이 뚫린 독인지 안 뚫린 독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다 때려놓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전 했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진짜 실망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10년이나 케이크를 일하고 엄청나게 배우고 나는 이것보단 더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케이크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케이크 창업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했는데도 이미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케이크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케이크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같이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케이크를 정말 널리 퍼뜨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갈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으니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케이크를 사랑하는 모든 케이크집 사장님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